부검된 케이스 중에 좀 기억나는 케이스 그리고 우리 테크놀로지 채널에서 같이 한번 소개하고 싶은 케이스 뭐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어떤 부검을 했느냐고 얘기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전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하는 분야가 있고 관심 있는 분야는 사실은 아카데믹하게 관심 있는 분야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되게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뭐 저런 얘기를 해? 라고 할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볼 사람들이 재밌을 얘기를 하면 뭐 어떤 특정한 뭐 유명인의 사건이라든가 특정한 뭐 우리 재난 아니면 뭐 유명한 사건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사건들의 부검을 제가 어느 정도 했거든요. 못하는 것도 여러 명 저희도 30여 명이 되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뭐 그런 뭐 유명한 사건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렇죠, 아무래도 사자 돌아가신 분에 그것도 사실 그런 얘기 하면 케이스를 말하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 부검에 대해서 제가 맡고 있는 파트가 원래 뇌를 전공했고요. 뇌 쪽을 전공했고 그래가지고 머리 손상, 머리 외상이라고 해가지고 넘어졌거나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우리도 뭐 때렸는데 얼마 전에 뭐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제가 안 맡은 사건이니까 얘기를 하면 그 때렸는데 때린 것 때문에 죽었느냐 아니면 방치해서 죽었느냐 뭐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손상이 뇌 손상이 경미했을 때 경미했는데 이걸 죽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봐요.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거 하다 보니까 그 병리에서도 신경병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아병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소아병리 갖다 좀 관심, 왜냐면 소아내가 더 어렵거든요. 소아내가. 그래서 학대에서 뇌손상 같은 거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는 그 신경병리를 주로 하고 있지만 소아병리가 아동학대 같은 데서 자문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지고 아동학대권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접근을 갖다가 해가지고 좋아졌는데 이전에는 그런 게 그 학대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하면요. 얼마 전까지 뭐 혹시 기억하세요? 거기 그 어린이집에서 애를 재우다가 죽은 케이스. 그런 케이스가 꽤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애를 실수로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복잡한데 애를 갖다가 이게 앉아니까 그리고 살짝 이렇게 뭐 더 누르면 애들이 그냥 질식하듯이 약간 죽잖아요. 근데 쓰러지는데 재우는데 아직 그건도 잘 안 죽는데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있었어요. 매년. 근데 그러니까 매년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사실 자주 뉴스에서 보도되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2016년에 있었던 케이스는 징역 4년이 나왔어요. 그 정도면은 그냥 고의성이 없어. 실제로 고의성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2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학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죠. 법도 바뀌고 양형이 강화된 거죠. 그 기본적으로 양형 기준은 계속 올라가고 기준은 올라왔고요. 기준은 그러니까 법 자체 중에 한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어린이 학대에 대한 법이 좀 강화됐죠. 여러 번 바뀐 것도 있고 이전까지는 그게 사실 애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과실로 생각했는데 과실치사로 근데 학대가 되는 거예요. 행위나 학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개는 그런 행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어린이집에서 많을 거고 집에서도 자기를 갖다 그렇게 재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된 그 보육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뭐 그것도 가끔 그 애를 약을 먹여서 지우거나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경우도 비행기 탈 때도 양복에 어린이 원장이는 아니지만 그 사회적 약자 어린이를 포함한 약자가 본인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성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건 근본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어린이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린이 소아 관심이 있고 머리 쪽에 그쪽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양한 부검했는데 구체적인 거는 뭐 이게 나오면 뭐 특정인의 부검이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부검에 사실 크게 관심 없다. 하긴 했지만 크게 관심 없고 그거 갖다가 어떤 부검을 했다, 누구의 부검을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아주 여러 가지. 그렇죠. 그냥 직장이 다니니까 직장에서 그냥 해야 되는 일들인 거잖아요. 또 생각나는 거는 제가 죽을 때 미리 부검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록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전혀 하지 말라는 사람 꽤 있어요. 하지 말라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오히려 더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알게 된 거 제가 부검해야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어디 부검하는 경우 많잖아요. 아, 그런 사람이 자살한 사람 꽤 많았어요. 자살한 중에서 제발 부검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아, 자살한 네네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검하는 경우가 뭐 그거는 여러,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죠. 그렇죠. 그건 검사하고 뭐 판사가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해야죠. 네, 그 자체가 어떤 그 우리나라 법에서는 법의관이 그거 정할 수 없는데 영미 쪽에서는 법의관이 정해요. 어떻게 이건 부검해야 된다. 근데 대륙법에서는 검사가 하기 때문에 그 검사가 또 의견 100%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경찰들이 수사를 해보고 그렇게 올리면 검사가 영장을 하고 그래서 뭐 막히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된 거기 때문에 부검은 이게 꼭 법학적으로 이게 부검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 안 하고 왜 하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전에 되게 화가 난 일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는 이걸 부검 왜 하지 않는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부검을 왜 하지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만 하고 장기적으로는 뭔가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런 검시들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가지고 유순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엔 화가 많이 나고 또 많이 하겠는데 지금은 다 그냥 그럴 만한 그럴 이유들이 다 일단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죽음은 누구나 거쳐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나 거쳐가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주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거든요. 이해관계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에 따라서 부검들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부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 법이 바뀔 수 있고 그런 것들의 공통적인 분모가 그 죽음이라는 부검이라는 하나로서 다 이제 얽혀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60년밖에 안 되니까 정말 요즘은 저희 신문 같은 데 보면 보험금을 목적으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살해하는 경우도 의외로 흔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는 지금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위에서 말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무리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런 사건들이 대부분 부검을 안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사건들이 뭐 부검 안 하고 끝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부검 안 하면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얘가 죽였다고 했는데 그 유명한 사건 중에 재판 때문에 유명했던 게 그때 뭐 외국인 그 와이프를 몰고 네네네 그 건이 굉장히 문제됐다고 사고 났는데 부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약을 먹었다, 뭐 수면제 먹었다 이런 얘기는 그쪽에 나왔던 혈액 같은 데서 됐고 그리고 그 사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진짜 많은 약을 먹었는지 잠을 자라고 먹인 건지 아니면 완전히 심하게 먹였는지 몰라요. 그렇죠. 모르고 그렇게 되는 일도 많고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케이스 중에서 제주도에서 뭐 뛰어내렸다 딸이 좀 자살했다. 근데 자살했다 이런 얘기들은 부검을 갖다 했으면 부검을 해가지고 자타설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만 적어도 이거는 타살의 근거가 좀 있다라든가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냥 화장을 해버렸어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부검을 하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점차로 이제 그렇게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검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이전 그 사건들은 다 부검을 안 했던 시기고 요즘 부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부검 많이 하니까 부검에서 시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약을 먹여 죽였는데 이전에 그냥 넘어왔을 것들이 부검을 하게 되니까 잡아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잡을 아니 뭐 개몽하는 프로그램 정보 여기는 좋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과거보다 훨씬 더 사연을 밝혀내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게 정확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뭐 어떤 기술적으로 진보를 좀 한 게 있나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검률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다 적게 하는 케이스도 부검하다가 이게 생각보다 이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 알려진 사건이 있는데요. 뭐 요즘에 이제 그 증평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 들어가니까 그냥 뭐 좀 이름 그렇게 잘 안 부르잖아요. 좀 지역으로 잘 안 부르는데 그건 아니죠. 증평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죽은 채 발견됐는데 부피가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거만하게 됐어요. 거만했는데 거만은 대충 해가지고 그냥 그 할머니가 건강이 되게 안 좋던 노인이니까 그냥 병사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경찰들한테 그 집 아들이 그 CCTV
없었던 집에 CCTV가 CCTV 있어요. 있으니까 특별히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패됐으니까 언제 돌아가신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거 드렸어요. 네. 드렸는데 보고 나서 경찰들이 보고 나서 별거 없더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아들이 직접 와서 보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엄마를 목을 돌려가 죽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경찰이 그 줄줄이 좀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 자체가 굉장히 그런 일인데 사실 되게 흔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많이 흔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갖다가 좀 그랬는데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건 파장이 좀 컸어요. 파장이 커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부패 시체를 저희가 거의 부금 안 하고 그냥 또 시골에서 돌아가시면 안 했는데 저는 사연은 모르겠다고 하게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살인 사건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부검률이 낮을 때는 그런 게 몇 개 놓쳤을 거고 그럴 수 있죠. 완전 범죄가 됐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좀 그러니까 그게 드라마틱하게 0% 100% 되지 않겠지만 부검이 많아지고 그 덕분에 저희가 일이 많아졌습니다. 부검을 많이 하게 됐죠. 근데 우리가 힘든 건 우리가 힘든 거고 제가 국가적으로는 그럴 때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 부검 확실히 이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관점에서 보면 부검을 일이 늘어나시면 그 수당이 건별로 이렇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리지만 고정급 국가수에서 하는 그 부검 공짜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대학에서 1등한 돈을 주거든요. 비용을 주는데 그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분들도 근데 국가수 사실 전국에 다 지점은 없잖아요. 다 있어요. 전국 다 있어요. 전국에 다 있는데 전국에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다 커버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도 있어야 되고 또 사실은 법의학과가 대학에도 있어야지 대학의 설립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대학도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모든 그 대학이나 그렇지만 과가 그냥 공익적인 목적만으로 있어서 안 되거든요.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따지자면 국가가 다 갖고 오는 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게 부검의 개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두 번째 신기술 두 번째는 이야기. 부검이 이전보다 전문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도구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저희가 그 서울연구소 같은 거 여러 연구소 중에서 CT를 다 도입해가지고 사후에 죽어도 다 찍어요. 그러니까 CT를 찍으니까 거기서 또 건져지는 게 있는 거예요. CT를 찍으면 저 의학지식 많이 없어서 어떤 거를 주로 발견할 수 있나요? 일단 그 우리는 부검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그 내부 장기를 열고 머리를 열고 하는데 그 신부에 있는 그런 그것들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패가 되거나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신을 다 열지 않기 때문에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부패가 되면 뇌출혈 같은 거는 그렇게 있을 때는 뇌압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나마 출혈의 모양이 보이는데 꺼내면 이제 다 썩었기 때문에 물을 흐르거든요. 근데 CT 그 사진에 찍어 놓으면 CT에 출혈이 딱 보이고 그래서 그런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면 이 파트도 굉장히 법이 영상이라는 파트가 굉장히 큰 파트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는데 적어도 우리는 그 황당하게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봐가지고 그 부분을 안 봐가지고 놓치는 일이 적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또 비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봤는데 열어보니까 잘 안 보였는데 그게 엑스레이를 보니까 잘 보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법이 영상이라면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은 다 CT를 찍고 특히나 이제 부패된 그런 그 시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찍는다고 봐야죠. 현재는 거의 대부분 찍는다가 빠지는 부분이 그 지방 연구소 중에서 CT를 저희가 예산이 계속 다 못 채울 건데 한 두 군데 정도 남아 있고요. 서울도 지금은 인원 부족, 찍을 인원 부족 때문에 그 주말에는 다 찍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안 찍고 사실은 다 찍어야 되는가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굳이 다 찍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이 다 찍을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사실 그거 갖다 돈 주고 찍으면 보험도 안 되고 돌아가시는 분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되겠지만 우리가 기회를 갖고 찍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큰 돈이 들지 않는다. 나라에서 그 비용을 대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만약에 일본 같은 사정이라면 그렇게 찍으려면 돈을 다 내야 되거든요. 그 돈을 누가 낼 것인가 또 되게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개념으로서
그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그 CT 말고도 다른 검사법이 10년 전, 2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검사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검사를 여러 가지 더 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냥 대충 그러니까 특히 부패시라든가 아니면 그냥 그 내인사인데 아이고 외인사 아니고 뭐 내인사긴 한데 무슨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 갖다가 좀 더 많은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일례로 몇천 년 전에 돌아가신 미라 같은 경우에도 CT나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검사 툴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인을 밝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얘기하는 법의학 분야 중에 고고학도 이제 얘기하는 분야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거고 법의학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세분화가 되어 있는 걸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법학을 지원하는 이제 그 의대생 중에서 보통은 이 프로를 보고 계신 그 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보실 건데 의사 여러 경로 중에서 그 장래 그 진로 중에서 이 법의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도 너무 많이 좀 부족하고 모자란데 중요도는 점점 증가되고 그러면은 좀 의대생들을 이쪽으로 유혹할 수 있는 멘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그 얘기하는데 일단 이 지금 대상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하셔가지고 의대에 들어와야 되는데 의대 들어오기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저희 때보다 천재가 아니면 이제 의사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되게 그 중고등학생들이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방송 나가면 연락해가지고 저는 법의관 되고 싶어요. 하고 싶으면 그냥 한 줄로 일단 의사가 돼요. 의대만 들어와서 의대 들어오면 그때부터 얘기해요. 그럼 그런 애들은 절대 연락 안 합니다. 대부분 다 그냥 의대 못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들어와도 야 내가 왜 이런 거 하려고 했어? 이런 생각을 들어오면은 대부분 뭐 이렇게 법의학을 하려고 들어오는 되게 작을 테니까. 그리고 대학 들어와가지고 또 법의학 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대학 들어온 애들이 또 법의학 하겠다고 해요. 근데 그럼 걔들 중 예과생들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지 일단 본과생이 되라. 본과생이 되면 오라고 해요. 오고 나서 구검실에서 구검하는 거 보여주면 이제 뭐 쓰러진 애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그 애들이 이제 자기 전개하게요. 그래서 걔들 중에 병리과 지원하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병리과에 들어가면 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병리과에 들어가서 법의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애 낳고 하면 이거 이 돈 가지고 못 오겠구나. 그렇지 바로 오겠네. 네, 돈 버는 쪽으로 오버씩 배우러 오겠네. 여선생들은 좀 이어서 오긴 하는데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병리과 주잡보다 법의가 돈을 적게 버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레전드 저희는 병리과 레전드 전부 다 부검을 해야 돼요. 20건씩을 해야지 전문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봐야 돼요.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거 아니고 와서 보는데 보면서 그냥 괜찮다 해가지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혀 관심 없다가 그 3년차 때쯤 와가지고 야 이거 재밌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돈 얼마나 받아요? 부터 해가지고 질문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니즈를 맞추게 되면 중요하지. 돈 얼마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멘트. 그러니까 그 얘기를 되게 싫어했는데 요즘에는 요즘 MZ세대 그리고 뭐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는 사실 좀 염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얘들은 돈 많은 거 요즘에 그 대학 가려면 뭐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작은 비용 지금 뭐 우리는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 받아도 상관없는데 얘들은 지금 그게 원가가 아까운 거죠. 지금 뭐 좋은 대학 가려면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힘들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설득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일단 레전트가 되면 그러니까 학생 때는 학생하기도 하고 지금 학생들도 그 저희가 그 국가수에서 실습을 받아요. 대학별로 받아가지고 실습을 하세요? 직접 뭐 1주, 2주, 3주, 4주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다 해봐요. 해보면 4주 정도 있으면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겠죠. 4주 정도 있으면. 그래서 정말 하겠다는 사람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교수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교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에전트가 저기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일단 뭐 공부나 열심히 하십시오. 저한테도 매일 많이 와요. 기자가 되려면 어떻게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공부해서 대학을 이제 군대를 다녀오시고. 근데 제가 방송에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 남는 게 제가 뭐 대부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좀 재수 좀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아지고 있다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배들은 정말 힘들게 살았고 그러니까 힘들게 살고 직급도 5급이었어요. 일단. 5급이었어요? 저희 선배들, 그러니까 많은 선배들, 제가 지금 은퇴하신 선배들은 5급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뭐 시작 5급을 그러니까 법인을 하지만 처음에 되면 5급이 되는. 예, 5급인데 아, 계속 5급이었다가 예, 뭐 그렇죠. 보직을 예. 받아야지 4급이 되고 그랬는데 그렇죠. 예. 점점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더 아, 4급이나 3급으로 네, 될 수 네. 있고 그리고 그때 받던 그 페이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네, 네. 그 생각하고 야 이거보단 지금 이렇게 받는데 정말 좋지 않냐고 하는데 내 생각은 예, 그 진짜 꼰대 같은 소리고 얘들은 그게 뭐 돈이야 이게? 그렇죠. 뭐 다른 상대 비교를 하잖아요. 네. 제 친구들 기업하고 있는 친구들 비교하면 이게 사실 아무리 뭐 그 공무원 월급 수준으로 하면 많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그렇죠. 네. 사실은 저희 때는 밖에 기업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받았거든요. 아, 우리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알면서도 네. 이 정도 괜찮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후배들은 실제로 지금 개혁가가 힘드시잖아요. 많이 힘들어가지고 약간 떨어졌어요. 옛날에 막 그냥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거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얘들은 이 정도 받는다고 밖에 나가면 더 받긴 하지만 야 그게 정말 그냥 앉아있으면 주는 돈이 아니라 정말 힘들게 살아야지. 지금 예, 이제 네. 힘들게 사시고 계시죠. 여기 힘들게 살고 있어요. 소문이 안 좋고. 아니 근데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사명감, 정의감이 없이는 이 일을 못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내 와이프나 나 아이들이나 이렇게 일정 비용이나 이런 예. 것들이 충족하지 못할 거 물론 넉넉한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그럴 것 같은데 사모님과 아이들의 주변에 있는 그 가족들의 같이 그 일하시는 거에 대한 이해도나 예. 만족도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애들은 잘 생각을 잘 모르겠고요. 아버지가 부끄러운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 가서 아유, 얘기를 안 하는데 와이프는 그냥 뭐 먹고 사는데 그게 지장은 없으니까 저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면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뭐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전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니, 돈 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그냥 화를 내면서 봤어. 난 돈 버는 게 중요해. 네. 잡아먹을 거다. 예. 봤어요. 뭐 돈이 그거 안 중요하다는 건 제 생각인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이전 선배들처럼 뭐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았다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 또 기본적으로 그냥 빚 없이 즐겁게 네, 사는 게 할 수 네, 있으면 네. 할 만한 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약간 좀 뭐 빚이 있거나 이러면 좀 사는 게 많이 힘들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면 법의학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자녀분이 몇 분이시죠? 둘입니다. 둘이고 네. 이제 와이프, 네. 와이프하고 그러면 법의관 신분으로 결혼하신 거죠? 아니요, 저는 그 인턴 때 아, 인턴 아, 일찍 가셨구나. 저희는 잘못된 게 연애할 때도 법의학 계단 하지 말라고 저희 교수님께서 아, 여자친구 사귀면 절대 법의학 얘기하지 말라고 음. 그런 얘기 갖다가 안 하고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의학 되려면 저희가 일반적인 전문 인턴의 과정은 뭐 많이 하셨는데 법의학도 그런 과정을 꼭 같이 거치나요? 이게 그러니까 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법의학 자체가 꼭 병리여야 되지는 않는데 아, 네. 미국하고 여러 네, 나라에서 병리 전문의 중에서 1, 2년 더 스트레칭을 받아가지고 그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다 미국 걸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개는 모든 저희 후배들은 거의 병리 전문의. 몇명 해부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파트가 아예 다르고 네네. 치과도 있고 저희 치과, 과 예, 다르고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병리 의사예요. 병리과. 병리과 의사. 근데 병리과가 그렇게 인기 있는 과가 아니다 보니까 인원수가 저희가 필요한 건 뭐 몇십 명씩 나왔으면 좋겠는데 병리과 자체가 몇십 명밖에 안 되니까 병리과 하는 사람들이 법의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명, 그러겠네. 서너 명. 그렇게 안 되니까 저희는 지금 자리가 많이 있고 더 필요한데 오히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내부에서도 있다가 대학을 가는 사람도 있고 대학도 지금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힘들고 이런 식의 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법의에서 병리가 되게 중요하지만 병리가 아닌 사람도 사실 법의 할 수 있고 다양한 측면 이제는 부검의 모달리티 부검이나 아니면 뭐 슬라이드 보는 게 주된 업무이긴 하지만 그걸 꼭 모두 다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다양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과 사람들도 좀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옛날부터 그 주장했거든요. 근데 후배들 생각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병리의사의 프라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병리의사의 프라이드가 있고 나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후배들은 그걸 바이패스한다. 병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요. 재미가 없고. 뭐 이렇게 가장 병리는
매일 앉아가지고 슬라이드 보는 게 그런 대부분이니까 것 같아요. 이게 정적인 사람은 좋은데 되게 네. 법약하는 사람들은 네. 되게 액티브한 사람이 많거든요. 네. 현장에도 나가고 네. 이런 사람이 많은데 그것도 부검도 사실은 힘 많이 쓰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액티브한 사람들이 매일 앉아가지고 좁은 그 방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현미경 보면서 네. 이렇게 하는 일 자체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 뭐 어쨌든 병리 의사가 그런 사람들이 병리과에 들어가지고 네. 법약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반드시 미국처럼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라면 어쩔 수 없다. 그럼 니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학생들하고 인터뷰하면 전 병리 죽어도 안 해요. 하지만 법약하고 싶어요. 안 돼.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병리까지를 섞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병리라고 하는 거는 오감을 이용해서 그 원인을 찾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슬라이드 보는 게 시각이고 세포 단위 그 밑에 단위를 보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테크놀로지 금방 그 접목을 하는 이 채널이니까 요즘은 슬라이드를 보는 거를 자동적으로 이상 병변을 찾아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현미경에다가 테크놀로지를 입히면 어느 병변에 어디가 있다는 거를 찾아줘서 이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것들도 요즘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CT나 영상 이미지, 시각 이미지, 청각 이미지, 촉각 이미지까지도 테크놀로지를 같이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의관 하나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없는 테크놀로지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 화학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기 법의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기 분야에서 이거를 접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오히려 지원을 이렇게 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의학을 갖다가 연구하는 방법 사실 법의관이 되는 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법의학을 할 수 예. 있는 법의관은 안 될 거예요. 법의관은 전제는 지금 병리를 해야 되는 게. 근데 꼭 필요하냐는 얘기는 좀 약간 논쟁의 가치가 있고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법의관이 지금 법의학자가 몇 명 필요하냐는 얘기는 논란이 있는데 대부분 동의하는 건 100명 이상이에요. 100명 이상. 100명은 넘어가야지 이게 우리나라의 법의학이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명이 되려면 병리가 지금 많이 그걸 해야 되죠. 병리에서도 법의학 애들이 너무 법의를 좋아해가지고 법의학 하겠다 들어오는 애 많은데 별로 안 하긴 하지만 법의학 하겠다 들어오는 애가 많은 거 같다 싫어하시는 병리과 교수님. 그럴 수 있죠. 병리도 자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인원수가 그렇지 않아도 병리도 안 오는데 거기서 법의학으로 나오면 저희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특정 사람들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저희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법의학 한다는 얘기 한마디 했다가 굉장히 큰 4년 동안 고초를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배신자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우리과 전을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엔 그나마 좀 사이가 좋은데 그전까지만 해도 자리가 하나 있는데 네가 왜 법역을 가겠다고 그러냐 이런 식의 얘기를 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리도 사실 되게 중요한 학문이잖아요. 전염병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병리도 우리나라 돈을 적게 버는 쪽이라서 외국 병리가 그렇죠.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존경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 학회 가가지고 비행기 타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고 가끔 물어봐요. 그렇죠. 들어보면 패스워드 들어가보면 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선 병리라고 하면 제 농담 비슷한 얘기인데 친구랑 같이 회계학과 친구랑 같이 그 술을 마시러 갔는데 술집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무슨 과세요? 물어봐가지고 얘는 회계학과고 저는 병리과입니다 했더니 경리과고 회계학과고 도대체 돈 만진 데 아니냐고 일반인의 생각이 모를 수 있죠. 병리라는 말이 또 병리를 다 경리과고 익숙하지 않아요. 거기 식당 가면 내가 제일 대접받아. 수십 마육진이 와서 형님 머리 앞에 있어. 내가 제일 잘 먹혀. 근데 병리나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이게 역사를 바꾸고 인류를 더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사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하고. 지금 너무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러면 혹시 지금 아까 잠깐 너무 재미없을 것 같다고 해서 자기 계획을 이런 거 관심 있는 거 말씀 안 해주셨는데 혹시 앞으로 지금 일상적인 걸 계속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이런 부분 말고 혹시 또 좀 앞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이쪽에서 보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으신가요?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계획이 결국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되니까 네네. 공무원 60대까지 할 수 있고 네네. 물론 그 이외에도 이제 부검과장님을 하겠지만 아카데믹 하는 일은 10년도 남지 않았거든요. 10년 동안 했는데 거기서 뭔가 다른 포커스를 찾는 것 자체가 저보단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했던 그런 일들 정리해가지고 10년 동안에 뭔가 했다가 해야 되는데 그 첫 작업이 우리나라 그 영화 사망에 대한 좀 그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 영화 사망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화 사망의 수사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법학적으로 이렇게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가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법의학 이제 교과서가 좀 법의 학회에서 나온 교과서가 있고 북카서에 나온 교과서가 있는데 북카서에 나온 교과서가 좀 나이갔어요. 아무래도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그 10년 전부터 업데이트 해야 되는 했는데 10년 동안 못했던 거는 제가 그 배움이 적으니까 그 바꾸려면 그걸로 배워가지고 그걸 고친다는 거 어렵고 훨씬 더 많은 배움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기다려가지고 배움을 많이 얻지 못했는데 어차피 10년 동안 못하면 앞으로 10년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두 가지. 그러니까 그 영화 사망과 소아 아동학대에 대한 좀 그 마스터 플랜을 좀 제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근데 이런 게 통역을 받으려면 애가 좋아요. 그렇죠. 배우를 좋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배우를 본인이 뭐 연구를 하고 책을 내고 하는 배우는 이거라.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공무원이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한테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좋게 받더라도 좋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이제 민간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에서 많이 있어요. 대학은 그나마 좀 그래도 그런 좀 괜찮. 교수 또 밖에서 무슨 뭐 벤처 같은 거 하면서 돈을 갖다 더 벌 수도 있으니까 네네. 대학이나 아니면 민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구조를 만들면 물론 이제 그건 또 국가에서 더 안 들어오겠지만 그런 시설 그게 맞지 그 공공 파트에서 더 많은 돈을 받게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구조상 뭐 보수 체계랑 그 직급 체계가 있으니까. 그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국가수는 아니면 법의관, 뭐 법의관이 아니면 이제 교수님인데 이게 이외에 혹시 뭐 다른데 진출을 이제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 법의관 같은 그런 역할로. 제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해외에는 뭐 보험사들도 뭐 그런 분들 있는 데도 있고 막. 근데 드라마에만 드라마 자문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영화 자문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보험사든 제약회사 같은 데서 의사들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는 의사들이 그러니까 저희 쪽도 뭐 다른 파트에 가끔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사실은 좀 더 임상 의사를 더 원하고 그리고 그 일반인 생각으로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래서 같은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그렇게 뭐 잘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나 저분이나 이분의 아니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생각은 그러니까 그 같은 건데 좀 더 저희는 또 사실은 그 병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성이 좋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혼자 하는 전문 일만 하시면 혼자 하는 일이고 그게 더 익숙한 거죠. 그런 그 회사나 보험회사들은 인간을 만나러 가서 말 많이 하는 사람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은 정신과도 괜찮고 그렇잖아요. 되게 내과 의사 종양 파트가 많으니까 내과 그래도 보험회사는 그쪽 관련된 뭐 외과도 뭐 정형외과라든가 이런 식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희까지 오기에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뭐 인원이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에는 법의학하고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의학하고 노는 사람이 많다고요? 거기 일본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 교실 강좌라고 해요. 강좌라고 해가지고 4년 동안 우리가 레지던트를 하는데 그 강좌에 레지던트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레지던트급으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리가 많은 반면에 일본은 자리가 별로 없어요. 한 대학의 교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대학 교수 한 명 있고 그 밑에 뭐 우리나라 뭐 누구수나 조교수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레지던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없어져야지 이 사람들 올라갈 건데 많은 수가 있다는 거는 나와가지고 법의학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그 일본에서는 방사선과하고 그러니까 영상의학하고 그리고 법의하는 사람도 있고 병리하고 저희 병리하고 법의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병리하고 법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법의 자리가 없는 반면에 우리 법의 자리가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빈 자리가 많은데 그 자리를 갖다 채울 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들어오면 그만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향후의 계획 중에 교과서 집필이나 네. 여러 가지 그 얘기하는 집필에 관한 거는 공무원은 이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좋은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아까 중간에 얘기 나왔지만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조언도 하셨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자문 역할도 네.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어떤 거 하셨죠? 뭐 사인하고 사인. 신의 퀴즈, 유명한 예, 작품이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건법남녀의 아, 네. 주된 자는 아니었고 거기는 네. 건법남녀에서 약간 도움을 줬고 음.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문을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상한데 제가 자문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자문. 아, 그냥 전화 와서 그냥 물어보고 물어보고, 근데 네. 결국에는 그게 자문이었다. 자문이. 근데 그런 취재도 많았어 지금.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그 드라마 뭐였지? 하고 전화 받아가지고 그럴 수 있어. 뭐 보다 보니까 드라마에 네. 뭐 그런 게 있었고 또 심지어 어떤 영화 봤는데 영화 보다 보니까 영화를 갖다가 보다가 보니까 제 이름 뜨더라고. 뭐야 이게 뭐지? 나는 자문했네요. 근데 갑자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그 중간에 잠시 전화. 중간에 잠시 저한테 누가 전화했었는데 끊어요 정도 수준에 있었는데 네. 그게 자문이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서 뭐 인원수를 채우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물어봤으니까. 네. 그래서 자문이 떠가지고 놀랬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되게 뭐 그때 제가 방송에서 본 건데 뭐 네. 블로그 이렇게 옛날에 뭐 네. 블로그 운영을 하셨다고. 네. 그래서 블로그에서는 되게 이렇게 방송이 뭔가 좀 이렇게 제대로 실험을 못 그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근데 그것도 많이 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전 초반부는 그러니까 제가 그 거기 제작진하고 싸운 적도 있는 게 이렇게 생긴다, 이런 모양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만이 죽은 거 말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자문 맞나? 그렇죠. 이런 빼라고 그래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텝진하고 싸웠던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그냥 부감 장면만 와가지고 봐달라는 게 아니라 영화 전체가 말이 되는지부터 그렇죠. 그게 제일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하죠. 영화가 말이 안 되니까 거기 자문하면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영화였다 내가 네 이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데 그 법약 장면만 부원 장면만 그 묘사가 좋으면 그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안 했던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들은 성공하더라고요. 안 했는데 안 하면 제가 이게 영화야? 그렇고 제가 이게 결론적으로 법이하고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한 K 컨텐츠에 많은 김은희 작가님하고 김은희 작가하고만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컨텐츠가 퀄리티가 높아지려면 전문가가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냐에 따라서 컨텐츠 내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의학은 죽음이라는 소재를 다루는 모든 영화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분야라서 앞으로 많이 홍일 법의관님께서 연락을 좀 해서 은퇴를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좀. 자문하면은 좀 그 자문료가 없어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연락하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연락하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라 양성화 시켜줘. 양성화. 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 채널을 통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받으시겠죠. 지금은 돈 안 주는. 지금은 돈을 받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인터넷 저희 돈 받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문을 해가지고 자문료가 갖다 받는 게 있고 한 가지는 하기 싫으면 전화해가지고 나 좀 비싼데 라고 하면 안 해요. 이 사람들 되게 공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오면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내용도 좀 이상하고 내용도 이상할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국가수가 악의충 이런 그럴 수 있죠. 심지어 반정부 영화 비슷한 거 그 공무원한테 그거면 조작해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인데 그게 그 반정부 내용 갖다가 내가 했다가 그래가지고 아주 좋게 끝났어요. 좋게 끝냈는데 잘하셨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친정부는 아니더라도 그냥 중립적 수준이면 그런데 10년 넘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지금 반정부는 곤란하시고 법의관님은 중립적이십니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 윤리규정을 정확히 지키시는 걸로. 네, 결국 오늘 장시간 뭐 법의관님 너무 말씀을 길게 하셔가지고 편집해서 나갈 텐데 장시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혹시 저희가 이제 거의 끝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혹시 또 더 말씀하시고 싶었던 뭐 형사의 뭐 노래 같은 거 부르시면 안 되고 그냥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한 번만 해주시면.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이게 이런 그런 방송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다 찍어놓고 사진 높게 찍어놓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우리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집단에 대해서 좀 포장을 해주고 뭐 좋게 얘기하는 것까지 좋은데 자기들 세상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법약도 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같이 하고 있지만 네, 네. 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법약 되게 좋은 데 같은데 나는 이렇게 안 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좀 약간 전문적인 그런 채널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보다는 그냥 실제 일을 하고 실제 하는 사람 갖다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건강 프로 같은 뭐 대학 교수들 나와가지고 네. 얘기하고 뭐 근데 맞아요. 이 사람들보다는 뭐 좀 더 실제 환자를 보고 있는 환자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이 더 의사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의사스러운 사람 나와가지고 어차피 대중을 상대로 해서는 높은 뭐 수준을 갖다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설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제 보면 그냥 너무 쇼 쪽에 치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게 늘 이런 채널들의 문제고 그래서 요즘에 그 출연 섭외 받는 것 그냥 안 나가는 이유가 네, 네. 그런 사람으로 보일까 봐. 아,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나중에 연결 채널로 아까 말씀하신 법의학자분을 얘기를 들어서 그분도 한번 초대해서 법의학자분하고 같이 토론을 해도 얘기를 해서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아직 기구가 안 해가지고 네. 외국에 기록하면 바로 지금 섭외하는 걸로. 섭외하면 안 나간다는 기본이 되는데 그게 어쨌든 두 명의 사회성 네. 없는 의사의 네. 토론을 보는 거 진짜 웃기겠다. 한원장님 혹시 뭐 이렇게 오늘 초청해서 말씀 들었는데 좀 네. 느끼신 거 있으면 말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 방송 보면은 그 어떤 부부도 자기 자신을 법의학자 치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단정적으로 끝날 때. 아니 뭐 좀 돼야지. 근데 보통 자기 직업 선택은 이제 자기가 제일 중요하죠. 야, 그렇지. 아무리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있어야 되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자녀가 이렇게 뭔가 사회적 고난을 덜 겪고 잘 되길 바라는 거니까 당연히. 부모님 네, 말리겠구만 이거 지금. 저는 반대로 의사가 돈을 많이 벌고 의사가 지금 경제적으로 윤택을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회를 이루는 데는 뭐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배관공도 있으시고 전기하시는 분 다 필요한 부분인데 그중에 그분이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죽을 텐데 내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오늘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선택하지 못하지만 누구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멋있는 말은 지가 내가 억울해. 내가 나를 좀 부검해줘봐. 제가 분명히 기회를 먼저 들었는데 그러니까 원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아 그렇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그렇지,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직업을 또 재밌게 즐기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재밌어야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기자도 비슷한데 기자 점점 갈수록 기자 좋은 직원들이 안 들어온 이유가 사실 이게 저희도 계속 월급이 안 오르고 업태가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쩔 수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소방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나 학계도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프론트 라인이 있잖아요. 사실 퍼스트 라인 이건 사실 사회 안전망을 지키는 그런 직업들이기 때문에 뭐 원장님 마찬가지죠. 사실 이 머리가 제대로 안 나면 여기 아니, 프론트죠, 프론트. 아니 자신감이 프론트 해야 돼, 프론트. 헤드라인은 제가 지켜주면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 없으면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 모두 다 어쨌든 각자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로 자기 좋아하는 거 하자.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기 좋아하는 하고 싶은 분야를 거 하세요. 열심히 하시면 네. 돼요. 마지막으로 홍보를 하자면 네.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필요한 그게 너무 경사가 아니라 원만하게 올라가는 문제지. 이게 그게 좋지. 제가 그 방송에서 그뭐 되게 그 비율을 적절하셨거든요. 어쨌든 의사들은 점점 좀 내려오고 있는데 개원이는 점점 내려오고 있어. 네. 너무 네. 원만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뭐 느낌대로는 안 오르죠 원래 월급이. 그러니까 저희 이후에는 뭐 죽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엔 좀 더 오를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저는 못 누리고 가겠지만 저도 좀 더 나을 거예요. 네, 아이고 오늘도 뭐 이 되게 저희가 두서없게 말을 했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채널이고요. 예, 메디언텍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그 한 분의 어쨌든 그 분야에서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초대해서 하는 컨셉이었고 앞으로 좀 이런 컨셉들을 많이 좀 갖고서 잘 돼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 있으니까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디 온택으로 해서 휴먼 메디 온택으로 휴먼 예. 그다음 메디
언택. 왜 휴먼이죠? 휴먼. 네. 휴먼. 휴먼은 뭐 메디컬. 제가 뭘 해야 되고요? 법이 메디온텍이지. 그러니까 법이 메디온텍. 그래. 법이 메디온테 이렇게 법이 그렇게 끝내요. 그렇게 이상한데요? 아니, 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마음대로 하기 싫으면 메디온테 파이팅 이렇게 메디온텍 파이팅 해야 네, 한번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줄 수 있어요.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원래 네, 이름을 네. 하더라고요. 네. 그 유튜브 채널도 보니까 뭐래? 시작이나 끝에 어떤 그 특정한 인사만 만들어야 돼. 우리도 정하긴 정해야 돼. 네, 네. 그렇죠. 정하시고 말씀하셨죠? 정했어요. 제 그거 중에 죄다 편집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말씀하셔가지고 네. 예 그럼 메디온테하고 끝내요? 네. 메디온테 하면 뭘 해야죠? 파이팅 하죠. 파이팅 메디온테가 하면 파이팅 하세요. 네. 메디온테 파이팅!